오늘은 체인소맨의 레제를 그려볼게요. 그리는 동안 심심하니까 오늘도 한번 혼자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는 법이에요. 원래 전 부정적이었어요. 엄청 심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삶이 힘들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힘들어지니까 진짜 힘들다. 나만 힘든 건가? 왜 나만 힘들지?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그러다 보니 점점 꼬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린 제가 보기에는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를 많이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다 보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근데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이 감정적으로 큰 에너지를 받으면 그 에너지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딱히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분석심리학에서 그래요. 참고로 전 야매니까 반박하시는 분 말이 다 맞을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아무튼 콤플렉스는 말 그대로 복합체라는 의미거든요. 감정과 기억과 의미가 뒤섞여서 딱 굳어져서 무의식에 딱 박혀가지고 자꾸만 정신 흐름을 막는 거예요. 일단 형성되면 연상작용 때문에 자꾸만 다시 불러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걔한테 물렸으면 20년 뒤에도 걔를 보면 움찔하게 돼요. 걔라는 개념과 과거의 고통과 감각이 기억으로 단단히 묶여서 걔를 보기만 해도 고통의 감각까지 같이 떠올라 버리는 거죠. 참고로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콤플렉스는 요즘 보편적으로 말하는 열등감 등의 의미와는 좀 다르고 더 포괄적인 개념이, 아무튼 당연히 좋은 복합체도 있어요. 이를테면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 같은 게 있겠죠. 좋은 복합체가 많은 사람은 스트레스 내성도 강해요. 왜냐면은 좋은 복합체에는 좋고 따스한 감정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불러오기가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흔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문제는 나쁜 감정과 기억이 굳어진 복합체라는 거죠. 삶의 초반이 힘들었던 사람들은 되게 나쁜 복합체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자꾸만 나도 모르게 버튼이 눌린다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치는데 그 상황들 중에서 복합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기억 조각이랑 비슷한 걸 발견하면 그때 당시에 나쁜 감정까지도 쓱 올라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그런 거죠. 문제는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물론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이런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크고 고압적인 부모 밑에서 되게 힘들게 자란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회에서 똑같이 목소리가 큰 사람을 보면 바로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는 존재를 보면 연상작용이 일어나요. 자기도 모르게 고압적인 부모라는 어떤 이미지와 그 부모 밑에서 겪었던 온갖 수모에 대한 기억과 거기에 딸려오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묶인 복합체가 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 불쾌한 감정이 쓱 올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기억을 떠올릴 때 순수한 이미지만 떠올리는 게 아니고 감정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본인은 원인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복합체는 무의식에 형성돼 있어서 의식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 큰 사람을 보면 순간적으로 불쾌감이 올라오는데 그게 복합체에서 기인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럼 결국에 그냥 그 사람을 이유 없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목소리만 크고 따뜻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는 이유 없이 싫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유 없이 좋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각 과거에 형성된 어떤 복합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이런 거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좀 자기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거든. 그러니 생애 초기에 힘들었던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기 쉽고 우울해지기 쉬운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초기에 있는 것일수록 많은 것들이랑 연결되거든. 우리 뇌는 연상작용을 많이 반복한 정보일수록
절대 안 잊어버림. 초기에 뭐가 형성되었냐, 그거에 따라서 성격이 아예 다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무의식적 연상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 상태가 좀 불쾌한, 그러니까 뭔가 우울하거나 항상 짜증이 나 있거나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평생을 그리 느끼고 살다 보니까 본인의 디폴트가 불쾌하거나 우울함이 깔린 상태라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내 인생 초기가 암흑기였다, 안 좋았다, 과거를 못 바꾸니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로 EMDR을 하는 거예요. EMDR이 뭐냐, 대충 설명하자면 안구 운동으로 기억에서 감정을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렘수면 아시죠? 렘수면을 할 때 우리 눈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의 뇌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고 변연계에 쌓인 감정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복합체 이야기했죠? 복합체는 당시에 너무 큰 감정들이 많이 발생해서 렘수면으로도 그 감정들을 다 처리를 못하고 그게 뇌에서 굳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걸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불쾌하거나 부정적이었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럼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안구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좀 웃겨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PTSD 환자들에게도 시행되고 있는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트라우마 등 나쁜 기억이 불쑥불쑥 떠오르며 감정적으로 힘들 때 의식적으로 어디 혼자 있는 곳에 가서 안구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좌우로 눈을 왔다 갔다 빠르게요. 전쟁 트라우마 있는 분들도 이거 하면은 많이 좋아진다니까 제법 효과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효과 많이 봤고요. 그런 식으로 갑체들에 붙어있는 나쁜 감정들을 재처리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기억을 떠올려도 감정적으로 불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기억으로만 남고 거기 붙은 감정은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습관처럼.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 분명 나아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조금씩 좋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젠 사고방식을 바꿀 차례예요. 항상 부정적으로 사고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감정 때문에 사고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불쾌한 감정이 기저에 항상 깔려 있으니까 사고도 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안 좋은 쪽으로 시너지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고의 자동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물론 쉽진 않아요. 메타인지가 되어야 하니까요. 부정적 감정이 들 때,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이걸 바로 빠르게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고를 전환하는 연습을 좀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연습한다고 바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효과도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면 좋은 게 타인에 대해서 긍정하는 언어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사일기를 쓰면 마음이 좋아진다. 근데 이건 좀 멘탈이 약간만 안 좋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 해봤는데 딱히 멘탈이 뭐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고방식을 더 구조적으로 아예 바꿔야 돼요. 단순히 감사만 한다고 사고 구조가 바뀌진 않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쳐요. 아니면 뭐 누가 자꾸 꼴 보기 싫게 자랑을 한다고 해봐요. 인터넷에서 그런 게시글을 보면 보통 기분이 잡칠 거예요. 막 나쁜 말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반대로 그 사람을 긍정해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댓글을 그렇게 달면, 예를 들어 나 비싼 차 샀다 부럽지? 라는 글에는 와 차가 너무 멋있어요, 그 차를 사기까지 노력하신 것도 대단해요 라고 달고, 누가 봐도 욕먹을 만한 그런 게시글에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응원해주는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꼬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순수하게 응원을 하려는 의도로 글을 다시라는 거예요. 특히 무언가가 자기를 긁어서 나쁜 감정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뭐가 됐던지 반대로 그 대상을 긍정하는 댓글을 달고 긍정하는 말을 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 감사일기 같은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뇌의 사고 회로를 빠르게 바꿔줘요. 왜냐면 감사일기는 그냥 아무거나 다 떠올리고 그냥 감사하다만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타인을 긍정하는 글을 쓰고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하는 건 실제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좋던 싫든 말이죠. 내가 지금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 사고 회로가 자동으로 진행되려고 할 때 그거를 의식한 다음에 내가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고 회로로 생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긍정 회로로요. 그러다 보면 신기한 게 점점 제가 꼴보기 싫었던 것들을 봐도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정이 덜 들게 자동적으로 형성된 부정적 사고 회로가 점점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는 생각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건 뭐냐면 무의식이라는 게 타인에게 대하는 거랑 나 자신에게 대하는 걸 구분 못 하거든요. 그렇게 타인을 긍정하고 인정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기 비하 심한 분들은 이거 꼭 해보세요. 효과 좋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사실 제가 체인소맨 극장판은 아직 안 봤어요. 그래도 만화는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좀 비슷한가요? 레제는 또 삼각눈이 매력 포인트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이 요즘 고민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 자유롭게 그럼 제 생각도 나눠 볼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